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장 낙폭을 확인하면서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이 깊어지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좀 웃으면서 이렇게 힘차게 시장 대응 전략을 짜왔으면 좋았을 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긴급 진단을 좀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까지도 정말 힘겨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일단은 아시아서부터 좀 하락이 상당히 좀 크게 시작을 하고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 증시를 본다면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3% 넘는 하락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 일본 증시가 제일 많이 밀렸죠. 12.4%. 정말 반등다운 반등 없이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3거래일 동안 일본 증시는 20%가 넘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2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8.7%,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일본 니케이만큼 하락했습니다.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한 8% 넘는 하락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를 보신다면 아마도 뭐 일본, 대만, 한국 증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 시장의 하락이 결국에는 뭐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약간 미국에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본에서 하락을 좀 만들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의견이죠.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I 버블 논란이라든지 또 그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은 아직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 청산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특히 엔화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 140엔까지 떨어졌어요. 142엔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140엔이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더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의 마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가운데 엔달러 이 140엔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사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샤메 법칙이라는 좀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를 좀 키우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샤메 법칙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려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샵 룰에 지금 적용이 딱 된다라고 이 법칙을 개발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개발한 사람도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왔으니까 3개월 뒤,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샵 룰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지난달부터였던 것이고 6월달 고용 결과 또 7월달 고용 결과를 확인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들어가는 모습 또 거기에 타이밍에 맞춰서 파월 의장도 계속 5월달부터 고용이 중요하다는 발언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또 연준 의원들도 약간 이제 매파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애틀란타 GDP 나우를 보신다라면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을 1.25%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연속 GDP가 하락을 해야지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또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 외부 변수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은 오히려 이 미국 고용지표 이런 위기감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변수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조정이 나오게 된 것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어떤 기계적인 매도가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감독원이 추정하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일본계 자금이 한 16조 한 3천억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요. 네. 근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4조 원 정도 늘어난 금액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4조 원 정도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물론 외국인 매도 물량이 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자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라면 이 계속해서 어떤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더해서 시장이 정말 사실은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급락, 이 정도의 속도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끝에 가서는 가속화되면서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초반부터 이렇게 밀리진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반등 없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 반대 매물, 신용 투자자들의 반대 매물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게 3거래일 거의 10% 넘는 하락세가 3거래일 동안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동시에 시장을 좀 부담을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가 20% 이상 3일 동안 밀렸다는 부분들도 이게 일본 당국의 정책 당국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지금 평가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막판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선물이 급격히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후 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했던 것이 매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막판에는 플러스 12,000계약 매수 반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20,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큰 게 변화한 게 없었지만 1시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이 줄어들면서 코스닥도 한 5천억 정도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쪽은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사실 1시 이후에 매도가 더 커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매도도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됐던 거.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는 매수가 일부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매도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몇몇 종목에 좀 매도가 집중돼서 되면서 시장이 나온 걸 본다라면 일단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들도 있지 않나. 저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는 힌트는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에서도 좀 추가 하락이 더 큰 폭락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요인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다른 어떤 이슈, 이벤트가 확실히 나와줘야지 시장이 반전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8월의 일정을 좀 쭉 살펴봤을 때 FOMC 의사록 공개도 아직 좀 2주가량 남아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벤트를 좀 기다리게 되는데 어떤 일정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8월 뭐 일정을 좀 보신다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FOMC 의사록보다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였던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죠.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러면 결국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여기서 확전이 크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지난 4월 달처럼 약간의 경계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두 번 무력 충돌하고 나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 생각하고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신다라면 로이터 통신에서 뽑아놓은 그 엔캐리 엔화 자금대에 대한 포지션인데 이건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4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달러당 162엔까지 올라갔다가 한 150엔까지 하락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엔화 약세에 베팅했었던 사람들이 손절을 좀 했다. 투기적인 자금이 손절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3차 손절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1차 손절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엔화 너무 약하다, 너무 약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엔화가 한번 강하게 강세로 일부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번 또다시 한번 엔화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확인되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도 숏 포지션이 지난주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난 주말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한 80억 달러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한 50억 달러 미만까지도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엔화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엔화를 산다라면 엔화가 한 140엔을 위협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는 조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워낙에 금융시장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경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조 달러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뭐 확신하지 말고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되어야지 우리 시장도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좀 보이는데요. 자, 수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는 수급에서 좀 다시 개선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폭탄을 던졌던 게 아무래도 좀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또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을 봐도 개인만 계속해서 지수를 겨우겨우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좀 어느 정도 접어도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1조 원대 매도가 올해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도 한 1조 매도가 나왔고요. 네. 5월 30일에도 7,800억, 5월 31일에도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약간 시장이 조정기에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한 마이너스 8,500억, 오늘 1조 5천억 정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7월 16일부터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상당히 강한 하루가 연일 지속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외국인이 상반기에만 20조가 넘는 매수를 보여줬었고 그것이 좀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일부 매도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집중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거나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많이 올라왔던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지 시장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사실은 전 그동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보다도 선물 수급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2만 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오늘도 장중에는 1만 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왔다가 일단 매수로 반전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걸 본다라면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은 이제 매도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의 향방을 좀 볼 때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매도 폭탄은 앞으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증시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좀 흐름을 네.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따진다라면 이번에 하락의 시작점은 일본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지난 7월 11일부터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나왔고, 물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그때부터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폭락이 나온 것은 사실은 일본 증시 또 엔화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좀 안정세를 좀 띄워줘야지 좀 증시도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엔달러 환율은 지지선은 이제 140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140엔이 좀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화 약세를 뛸 때도 160엔까지 올라왔을 때 네. 160엔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165엔, 170엔까지 갈 수 있다 하면서 이것이 또 외환 시장의 흐름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0엔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엔화가 초강세로 가는 시점이고,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엔화 매수가 계속해서 매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서 끝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 네.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9월 달에는 B컷 한마디로 0.5%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과연 좋은 소린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금리는 이제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더 빠르게 더 강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 폭은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일본 엔화가 어디서 좀 바닥을 다져줄 수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파월이 어떤 발언들을 할지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쪽보다는 통화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조금 더 내일하고 내일 모레 혹은 빠르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FOMC가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이제는 기자회견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발언들을 할 것이고, 거기에 조금 엔화라든지 통화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는 좀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B컷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과연 그게 반길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만한 부분이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반대 매매 물량 앞으로도 더 쏟아질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좀? 저는 상당 부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는 오늘 서킷을 갈 정도의 하락이었나? 아침에 이제 크게 하락 출발했을 때 한 10시, 11시쯤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제 네. 기억이 맞으면. 그러면은 사이드카 발동을 하는 것까지는 또 약간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 반 정도에 서킷이 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이 맞으면 코로나 때는 서킷이 발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지막 날 그 서킷이 발동을 했다라면 거의 4년 반 만에 서킷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매도가 매도를 불렀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불렀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고, 그럼 이 투매가 나온 것은 자발적인 투매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투매였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시장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도망가세요. 주식 다 파시고 현금화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텐데 반등의 강도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식을 팔아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버티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다, 투매가 나왔다. 그 얘기는
본인은 버티고 싶어도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상당 부분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일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시, 1시 넘어오면서 하락폭이 더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큰 규모로 매도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내일 오전 정도가 되면 상당 부분 좀 신용 반대 매물은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같은 또 폭락이 나온다. 또 내일도 말도 안 되게 뭐 한 5%, 6% 하락하고 또 모레도 5%, 6% 하락하면 또 최근에 또 신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도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시장이 과격하게 하락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의 신용 반대 매물은 내일 오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 매매 출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에 나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6%대 하락세 기록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초반 흐름이 참 또 암울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또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인버스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늦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뭐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동안 해서 뭐 10,000배가 넘는 1,500배, 2,000배 이상 상승한 그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인버스 상품을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실익이 좀 적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충분한 반등을 주고 나서 정말 경기 침체가 확인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좀 계속해서 2022년처럼 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런 게 확인된 건 없다. 좀 과도하게 시장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상황이고 이 하락의 끝자락, 물론 이제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끝자락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인버스 매매를 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버스에 대한 매매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 테크윈까지 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부장에는 오히려 조금 주목을 하고 있나 싶은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건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 쪽에 아마 좀 신용 반대 매물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스페타시스가 7월 고점 대비해서 44% 하락이 나왔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6월 고점 대비해서 4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던 종목군들이고 이러한 종목이 좀 크게 빠지면서 손절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받아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물량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대형주에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처럼 10% 밀리는데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의 기아가 오늘처럼 10% 밀리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얼마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이게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소형주를 좀 마음 놓고 내가 이제 좀 버틸 수 있다 혹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업종별로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지금과 같이 공포가 덮친 시장에 경기 방어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까 인버스 매매랑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 방어주들 최근에 사실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본다라면
조금 뭐 오늘 좀 크게 밀려서 그렇지 최근에 크게 조정이 별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사실은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경기 방어주도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락의 원인 또 앞으로에 대해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진단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약간 경기 방어주로 전환하는 거는 맞겠지만 일단 지금은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가 10%, 지난 금요일에도 10%, 오늘도 20%에서 20%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경기 방어주로 교체 매매를 한다? 이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를 건드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의 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면서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내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이제 끝난 것 같다. 혹은 뭐 현대차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한다면 이제 경기 방어주를 볼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인버스를 매매한다든가 경기 방어주의 포트를 변경한다?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단은 좀 무리하지 마시고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안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하루 이틀 정도 바라보는 게 정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두려울수록 내 포트폴리오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지만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전략은 조금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